자, 첫 번째 키워드,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싶거든요. 먼저 키워드들을 쭉 한번 꺼내주시죠. 네, 키워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하는 강력한 뭔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잔잔하게 툭툭 여기저기.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말도 나오는데, 뭐 쿠데타.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주말에 네, 쿠데타, 정말 많네요. 네, 진짜 많죠.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기대하게끔 좀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쿠데타가 좀 이슈가 초반에 이제 됐었는데 좀 김이 빠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잠깐 반짝. 그리고 이제 뭐 유증 관련한 얘기들이 또 많아요.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뒤늦은 정책 아닐까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던 그 두더지 게임.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저건 뭔 거 같은데, 저 키워드 뭔 거 같은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뭐 20만 원. 이거 이제 제 자랑하려고 한 거고. 네,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게 하나 생겼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자주 나오네요, 모듈러 주택. 네. 그 이게 시세가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LCC, 그다음에 뭐 생색 내는 게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별이요? 네. 그리고 뭐 평화회담. 네, 이건 뭐 당연히 금방 유추하실 거고. 그다음에 애플페이가 예상외로 또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 계속 이어지고, 상수도 장마. 네,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4X는 4배라는 얘기입니다. 4배.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자, 이 키워드들이 몇 줄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들과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섹터별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쿠데타가 주말에 우리가 기대한 거는 물론 안 좋은 뭐 이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끼리 내분. 내분이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어떤 그런 반란이다 이래갖고, 이러다 보면 전쟁이 쉽게 흐지부지 그냥 어이없이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뭐 위화도 회군도 가다 말았어요. 네, 그것도 옆 나라로 갔어요. 네.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왜 김이 빠졌냐면, 다들 주말에, 이러다가 재건주 그냥 날아가겠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 초반을 조금 달궜고 아마 지금도 계속 작은 이슈로 지금 온도는 떨어졌지만 계속 보글보글 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잘 정리를 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얘기를 하면 이 전쟁은 푸틴이 일으켰잖아요. 네. 푸틴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내전이 일어나면 솔직히 뭐 내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뭐 바로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더 시끌시끌해지고 오히려 그러면 혼란스러울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선 어떻게 보면 역으로 푸틴을 좀 응원을 해야 되나 빨리 마무리하고 좀 협상을 좀 해라 이런 쪽으로 해야 될지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 요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뒤늦은 정책이 뭐였냐면 다들 의아할 거예요. 미국이 이런 게 뭐냐면 미국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겠다. 바이든이 대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통신장비 관련해서. 뭐지? 이랬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 농업을 하는 그 인구들 많이 사는 지역 가면요. 아직도 거의 인터넷으로 이걸 안 본대. 네, 그냥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게 뭐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가서 뭐 확인하는 듯이 그런 정도래요. 이게 과하게 이제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하겠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걸 한 건데 우리가 볼 땐 좀 현실에서는 웃겼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모처럼. 간만에 5G 진짜 고생 아닙니까? 5G 주주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뒤늦은 정책이지만 우리 시장에는 살짝 숨통을 트이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사우디 관련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평화회담 아까 키워드도 있었죠. 이게 연결되면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건 결과적으로 모듈러 주택입니다. 뭐 금강공업이라는 회사 그리고 SY는 우리나라 판넬 관련해서는 뭐 1등 업체거든요. 이제 뭐 신사업으로 또 뭐 태양광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기업 다룰 때 이제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잘 거래가 없는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모듈러 주택에서는 뭐 1호 같은 회사래요. 그랬는데 실제로 또 모듈러 주택을 또 하고 재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오전 프로에서도 예전 강한역 숙제할 때 추천도 했지만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건물 질 때 보면 이 세부치로 만들어서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 근데 그 세계 1위, 국내 1위 업체가 이제 덕신하우징인데 네. 그 회사가 뒤늦게 빚을 봐서 오늘 거의 3,000원 육박, 한 2,000원 아래에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들 드리고 실적도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네. 거의 3,000원 가까이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색은 뭐였냐면 저거였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네. 그 소비자를 위하는 기업 뭐 이거 하면서 라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을 봤나 봐. 그냥 우정환님인데 네. 라면값, 그러니까 밀가루값 이 얘기가 나오니까 라면값을 인하를 했대요. 네. 생색입니다. 1,000원짜리 1,100원 올려놓고 네, 다시 또 5% 내린다고 하면 결국 오른 거거든요.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생색이라는 거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저도 애플을 좀 쓰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소상공인 쪽에서도 또 편의점에서도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그 애플페이 관련된 이제 뭐 보안주라든가 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동이라고 제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 반도체, 2차 전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수급 들어온 게 원전도 있고 근데 자동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 네. 주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네. 부품주들 뭐 일제히 계속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그 중심은 당연히 현대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수급이 계속 있고 20만 원 회복하고 오늘 막 20만 7천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물론 현대차를 그렇게 움직이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들이 형들이 움직이면 네. 밑에 이제 작은 애들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더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진산업, 뭐 현대공업, 성화이텍, 화신 뭐 다 생색내자면 제가 이거 또 생색이네요. 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낼 건 이게. 내야죠. 네. 이제 오전 프로에서 추천드려서 뭐 100%를 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다시 쉬었다가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시동을 걸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시동이란 키워드를 아까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SK하고 유중. SK가 유중을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K하고 유중이 이렇게 키워드에 있었는데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 진단 요청도 대단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또 SK가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또 갖고 온 소식들이 있어요. 충전 회사 투자하는 거, 충전 네. 쪽 관련한 거, 그다음에 충전기 충전소부터 해서 이제 전기차 운영하는 것까지 하겠다. 거기다 네. 또 UAM을 하겠다. 뭐 이렇게 SK텔레콤 쪽에서 네, 예, 그렇죠. 지분 SK.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그 테마들이 작지만 탄력이 좋잖아요. 그런 네. 종목들이 또 우리 투자자들 이런 좀 약간 숨쉬게 하는 숨통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엑스는 뭐 아시다시피 4배가 가능한 이제 신규 공모 이후에 그거 잘만 하면 4배도 가능한 뭐 솔직히 이게 갬블처럼 돼버렸어요. 네. 처음 이제 스타트 끊는 회사가 이제 4배를 못 갔더라고요. 오픈놀이였나요? 뭐 근데 아쉽게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솔직히 거의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돈들이 쏠림이 나오니까 오히려 또 이 전체 시장의 이제 수급들이 한 방향으로 가서 재미가 또 없는 지수에 대한 그런 또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이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무더위도 오고 무더위가 오는 것 같더니 이제 비가 오면서 점점 전국에 이제 비가 확산되는 장마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장마 관련주들도 살짝 조금 그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또 주중에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네. 장마 관련해서도 들어가는 거겠지만 장마 후가 되겠죠. 그 효과는 이 상수도 관련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아리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가 좀 살짝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뉴보텍, 그다음에 뭐 한국주철관 네. 이런 게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또 충전 테마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일회성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주제를 다뤘었는데 요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테슬라가 불어오는 이 바람, 이끌어가는 바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어온 거라기보다 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서도 리딩 브랜드이긴 하지만 충전 규격을 자기네 스타일 NACS라고 해서 네.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GM 포드, 그다음에 리비안까지. 네, 리비안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볼보 그랬고 네. 이번에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폭스바겐도 고려하겠다. 우리나라 이제 현기차도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예전에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랑 좀 관련이 있던 종목들 이거를 제가 장중에 이제 그 아침풀에서 말을 했더니 네. 방송 끝나고 좀 이따 뭐 유라테크가 갑자기 솟구치고 막 윗꼬리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S트래픽도 그렇고 이렇게 네. 계속 산발적으로 흐름들이 나왔고 이게 일주일 동안에 쭉 이어지는 게 맞물려서 갔는데 하나로 정리를 하면 키워드는 두더지 게임.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투심들이 다 약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좀 뭐 아까 뭐 4배짜리 할 수 있대. 뭐 이거 가서 먹자. 뭐 이러고 하면 우르르 달려가고 또 뭐 충전 테마 뭐 괜찮대. 신상원이 저거 추천했어요. 또 우르르 가고. 이게 조금만 욕심을 부리고 네. 하루 이틀만 늦어도 그렇죠. 이미 급락하고 이런 경우도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 예. 이거 내가 10%는 받지만 그래도 5% 수익에서 오늘 끝났어. 그럼 내일은 더 가겠지? 네. 내일 음봉 갑니다. 네, 이런 게 계속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재밌게 표현한 두더지 게임처럼 예. 그냥 뿅뿅뿅뿅 거리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이어졌고 예. 마무리를 이제 좀 종목으로 하자면 그래도 삼성전자 잘 버텼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도 산발적으로 그래도 지지라인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좋은 기업들 잡을 수 있는 기회 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두더지 게임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더지 게임 양상으로 계속 갈 때 투자자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꿀팁? 투자 팁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은 네. 빠른 판단을 해야 되고 빠른 판단. 네, 당연히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욕심이라는 부분을 가장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루닛 얘기를 하려고 앞에 거 이제 좀 빼서 앞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예. 루닛이 지금 20만 원 찍고 왔어요. 정말 와 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갔어요. 제가 28,000에 추천했는데 정말 7배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당히 이제 원금이라도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구간을 보고 하던 그 욕심이 있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은 솔직히 돈 벌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을 넘어가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봤을 때는 아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 두더지 게임이 한 구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짧게 은행 금리만큼 갑자기 나와서 이거는 나한테 행운이야. 네. 오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짧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수익을 먼저 챙기는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더지 게임처럼 정말 여기저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양상 속에서 여러분 욕심을 좀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슈 좀 정리해 주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실까요? 어떤 말 전해 주실까요? 부담이 되지만 네. 오늘은 이제 딱 나올 거예요. 이제 욕심에 관한 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 욕심을 줄여서 하되 자기가 이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또 이런 시장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아침마다 바뀌잖아요. 오늘 나를 보고 웃던 종목들이 내일 아침부터 나를 떠나고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전략으로 흐름에 맞게 대응하자. 그리고 판단 후에는 미련 없이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를 한마디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주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여름을 맞이하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이 워낙에 좀 특징적으로 뚜렷하죠. 자, 그래서 이 특정 시기가 되면 특정 종목들이 반복적으로 좀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고요.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이럴 때 특히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유용하죠. 우리가 솔직히 예전에 한번
살짝 이 양념치기 해서 다 다뤄본 건데. 그렇죠. 계절별로. 네. 근데 실제 이제 이 계절이 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혹시 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도 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임,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계절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명확하죠. 네, 그리고 테마주를 좋아하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계절 테마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면 물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전국이 다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마 피해가 누군가에게는 좀 아픔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재건처럼 작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재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복구.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예방에 잘 맞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피해가 났을 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준비되는 것도 있고 네. 예전만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주식이라는 속성이 약간 테마가 맞물려서 가는 것들은 항상 그때 되면 또 나타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자세한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도 딱 집어주실까요? 일단 네. 건설기계 장비주가 건설기계죠. 필요하겠죠. 오늘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영주인가요? 어디서 이제 산사태 이렇게 비 피해 나온 것처럼 하고 또 예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거를 이렇게 좀 파헤치고 그러려면 건설 중장비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건설기계 관련돼서 보면은 큰 회사 이런 거보다도 작은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에서는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 특수한 분야의 그 건설 업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수건설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부품 회사에서는 DY 파워라든가 수산 중공업 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요즘에 흐름도 좋은데 마침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다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수혜 기대감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오늘 진성 TEC 네. 실적도 괜찮게 잘 받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건설 중장비 네. 이런 회사들을 좀 봐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건설기계 중장비 이쪽은 사실 여러 가지로 엮여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겠군요. 네. 물론 이게 지금 보면은 장마 하나로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진성 TEC의 흐름을 봐도 원래 실적도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차트들이 야금야금 올라오는 흐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수산중공업 같은 종목을 봐도 이렇게 바닥에서 살살 다시 바닥 다지고 위로 올라갈까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듯한 흐름으로 차트가 또 변화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마가 오면 우리가 또 식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상수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식수 관련된 건 또 거기다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폐기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 정수 관련된 물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어요. 정원엔시스라든가 얼마 전에 갑자기 급등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또 뉴보텍 아까 말씀드린 한국주철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이 네. 필터 관련해서 피코그램이라는 이런 회사도 있고 지금 시장이 좀 밀렸지만 거래 없이 또 바닥을 얼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 자리로 다시 왔어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또 이 정수기에 들어가는 게 카본 필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작은 회사인데 이 한도 크린텍이라고 실적도 되게 탄탄하고 재무도 좋습니다. 근데 하필 이 후쿠시마하고 장마철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네.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장마철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장마 항상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상이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상 최강의 무더위다, 맞아요. 장마다, 네. 습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복숭아 망고가 나올 정도로 나중에 망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대요. 예, 지금 나오는 건 아닌데 복숭아도 나와요. 사과가 대구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네, 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네. 저희 고향에서 나온다고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 기상이 안 좋으니까 그 관련된 흐름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이런 습하고 이런 날씨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과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습해? 제습기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을 지금 탈피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좀 꺾였거든요. 이제 거래량은 좀 들어와 있고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부품 만드는 뭐 SCD라든가 네. 뭐 신일전자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여름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요즘에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살짝 이제 뭐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약간 의심을 하는 게 주가가 안 좋다는 거는 이 여름에 정말 겁을 낼 정도로 안 더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또 네. 장마도 피해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주가 차트하고 좀 연관돼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 피해와 관련된 그 종목들, 건설 기계 쪽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여름 관련해서 역시 제습기, 에어컨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름 특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절 특수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길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떤 팁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장담을 하면 또 틀리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데 장마가 곧 끝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 한 달 동안 이제 간헐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단기간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장마 끝나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네. 네, 무더위 또 시작되고 그렇죠. 휴가 가셔야 휴가 되죠. 시즌이죠. 네, 휴가 시즌이니까 그런 관련주까지도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우리야 이제 도시에서 일하시지만 또 장마 끝나고 여름 끝나면 제일 바쁠 때가 뭡니까? 이제 농번기의 이제 마지막 가을을 대비해야 되고 또 장마 끝나면 당연히 또 피해 없는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뭐 비료 또는 뭐 종자 관련된 회사들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일 먼저 볼 거는 당연히 휴가 가셔야 되니까. 네. 요즘에 보면은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엔도 싸니까. 그렇죠. 저희가 주변에도 이제, 정말 많이 가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150만 명 갔대요. 아, 그래요? 올해 600만 명, 500만 명을 넘어서서 600만 명이래요. 아,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갑니다. 여행이니까. 네. 예. 근데 그 정도, 그렇다면은, 네, 항공주를 봐야겠죠. 제가 이제 여행주는 좀 아니라고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요 장마를 마치고 나서. 네. 그렇죠. 항공 예약이 되게 좋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안 좋은 구간들을 다 극복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진에어 차트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네. 진에어도 그렇고 또 제주항공도 그렇고 뭐 티웨이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게 요즘에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시장은 계속 내리는데 요 회사들은 바닥에서 다시 올려는 흐름을 보이고 수급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진에어부터 해서 당연히 일본을 좀 많이 가는 쪽이 이게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서 그런데 주식을 하지만 이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서로 이렇게 좀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모객 관련해서. 네. 예, 비행기 대수도 중요하지만 그 비행기에 뭐 A330이 200명을 태운다. 그러면 그게 다 차서 가야 되잖아요. 요즘 거의 다 차서 간대요. 네. 네, 그리고 오사카 시내 가면 다, 네, 한국말 다 들리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요 진에어 제주항공이 좀 일본 쪽에 많이 편중돼서 승객들이 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여행주보다는 저는 네. LCC. 그리고 또 뭐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대한항공까지도 좀 보셔도 돼요. 길게 보면. 네. 그리고 특히 이 LCC 관련해서는 1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방학도 있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리고 2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쁜 게 아니라 흑자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가 여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실적 발표되는 아마 3분기 이후에 그때는 아마 주가로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그 중간에 한번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항공주를 저는 더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만약에 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다면 당연히 저희가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그 인선 ENT나 네. 코엔텍이나 이런 좀 이 건설 폐기물 같은 것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사 관련돼서 가을 비료 준비. 이런 거는 남해화학, 네. 조비 경농, 그다음에 며칠 전에 좀 잠깐 튀었는데 아세아 종묘, 네. 종자 관련 그건 아마 다른 이슈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마 피해 건설기계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재밌게도 농기계들도 장마 이 피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농기계요? 네, 그래서 아세아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번기로 또 가니까 이제 추수 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을. 그다음에 이제 대동, 네. TYM, TYM. 농기계도 실적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장마, 그다음에 휴가 시즌, 가을까지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계절 특수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일단 단기간에 집중해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장마철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장마를 마치고 나서 이후도 미리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 항공, 특히 이 중에서는 항공을 좀 주목해 보시고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한 템포 좀 빠르게 보셔도 되겠네요. 비료, 사료 아니면은 농기계 관련된 섹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